네, 여러분, 오늘부터 비대면 강의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나 또는 밀접 접촉자가 많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취하는 조치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이제 기말 시험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진도는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남은 강의는 기말 시험 준비를 하고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정리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9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시험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수업 시간에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는 미리 예고된, 그리고 오늘 다시 예고하는 이 문제들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들으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장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9장의 203페이지부터 좀 보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분 교재에서는 197페이지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선운동량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칠판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9.2식에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물체의 선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kg의 물체가 초속 5m로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량의 크기는 이걸 두 개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P는 10kg 미터 퍼 세크의 운동량을 갖고, 요거에 이제 방향이 있는데 방향은 속도 V와 동일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량을 정의를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가 나와 있고 차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량의 정의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운동량의 이제 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정의는 운동량 정리, 운동량 보존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9.5식이죠. 교재에서 199페이지에 9.5식에 바로 운동량 보존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FEXT,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0이라면 개의 전체 운동량, 이제 P 토탈이 개의 전체 운동량이 되겠고, 그것의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죠. 즉 개의 운동량, 총 운동량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죠. 불변. 이 얘기는 바로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입자 시스템이라면, 이게 이제 두 개의 입자죠. 두 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면 이게 이제 왼편은 처음 운동량이고 오른편식은 나중 운동량이에요. 또는 I라는 시간에, 나중은 F라는 시간에 운동량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입자와 2번 입자의 운동량의 합은 처음과 나중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제 우리가 차원을 2차원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X 성분, Y 성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체라면 3차원이라면 Z 성분까지도 요 법칙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알면 또 우리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또 출제를 할 건데, 요것들은 이제 충돌에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잘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예제나 또는 연습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 교재에 예제 9.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의 충돌에 대해서 204페이지에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자동차 두 개의 자동차가 하나는 하나의 자동차죠. 이제 벽에 충돌하고 튕겨져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운동량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교재 202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가 9.9시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시간의 곱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힘이 가해지는 시간 동안 힘 곱하기 시간을 한 그 값을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충격량의 정의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여기 이제 9.3번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충격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로축이 힘축으로 나와 있고 이 가로축이 시간축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때 힘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형태라면 이 면적을 다 구하면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충격량의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충격량 단위는 뉴턴 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A번 그림은 힘이 충돌하는 경우 막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벽에 이런 이제 공이 충돌한다면 공이 이렇게 막 찌그러질 거 아니겠어요? 찌그러졌다가 다시 튕겨져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공에 가해지는 힘 또는 벽에 가해지는 힘은 이렇게 0에서부터 증가했다가 감소해서 접촉이 끝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가정을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가정하냐면 일정한 힘이 계속해서 작용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충돌하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힘이 이렇게 이제 변하는 힘이 아니라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면적, 즉 같은 충격량이죠. 같은 충격량을 갖는 면적에 해당하는 이 힘을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평균 힘. 그러니까 실제 힘은 아니지만 일정한 힘으로 가정했을 때의 그 힘을 평균 힘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럼 충격량인 이 면적은 가로축이 바로 이제 시간이죠. 여기 이제 충돌하는 시간이고 세로의 크기가 바로 평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그대로 충격량이 되는 거죠. 이런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까 이제 봤던 예제 9.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범퍼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여기 이제 1,500kg의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고 튀어나오는데요. 충돌 전에 처음 속력이 왼편으로 초속 15m고 나중 속력이 오른쪽으로 초속 2.6m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충격량을 구하고 평균 힘을 구하는 문제. 그렇죠? I와 평균 힘, F, AVG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충격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이제 충격량, 운동량 정리가 되는데요. 좌변이 충격량이죠. 그리고 우변이 운동량 P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충격량 자체는 힘과 시간, 평균 힘과 시간인데 평균 힘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힘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구할 수 없어요. 아니면 별로 이제 힘의 모양이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 모양이 나와 있다면 이게 힘 그래프 요게 시간축해서 요 면적을 구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 속력, 처음 속력, 속도가 주어져 있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그게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네, 질량은 1,500kg이고
속도를 보시면 나중 속도가 오른쪽으로 2.6이죠. 처음 속도가 왼쪽으로 15.0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빼기가 본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500 곱하기 17.6으로 계산해 주면 26,4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또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벡터량입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에 이렇게 충격량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일정한 힘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나와 있나요? 이 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평균 힘은 평균 바로 아래 계산되어 있네요.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돌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눠주게 되면 평균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1.76 곱하기 10의 5승, 즉 17만 6천 뉴턴이 구해지게 돼요. 자, 요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할 거예요. 예제 9.3번을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에 관한 문제를 또 이제 가보는데,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예제 9점, 탄성, 비탄성 충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성이냐 비탄성 충돌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건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비탄성 충돌이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면 그때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페이지 또는 내용은 이제 9.4절에 나와 있어요. 9.4절에 보시면 탄성 충돌이 있고 여기 이제 비탄성 충돌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 같다 이런 얘기죠. 총 운동,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에 같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비탄성 충돌은 이제 같지 않은 경우죠.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에 같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충돌하여 결합하는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여 합쳐지지 않고 단지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변환되면 그러면 그냥 뭐 넓은 의미의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고, 결합을 하게 되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결합을 했죠. 여기서는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볼까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대로 일단 운동량 정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되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0, 즉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1번 입자의 처음 운동량, 그리고 나중은 이제 결합을 해서 한 물체가 됐으니까 전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그래서 이제 VF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 식을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바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써주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9.20식처럼 된다고 그랬죠. 두 개의 식을 운동량 보존식과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탄성 충돌 문제를 풀 때는 요걸 적용하면 문제 풀기가 한결 쉬워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탄성 충돌에 관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두 입자, 충돌 전 두 입자의 상대 속도 V-V2i는 요거는 이제 2번 물체에 대한 1번 물체의 상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물체가 본 1번 물체의 속도는 충돌 후에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고 하지만 그 크기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요게 요식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내용을 이제 이따 연습 문제에 보시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적용된 문제 중에서 비탄성 충돌이 적용되는 이 예제 9.6번은 시험 문제에 그대로 이제 출제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요 그림에 보면 이걸 이제 탄동진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탄동진자라고 하는데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는 진자 그런 뜻입니다. 질량이 M1인 총알이 V1A라는 속력으로 날아와서 나무 토막에 박히고 이게 높이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요. 이건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기 때문에 충돌 직후에 운동량이 동일하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고 충돌 이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요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잘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쭉 내려가 보면 책에 있는 풀이가 좀 복잡하다고 그랬죠. 오히려 책에 있는 풀이가 복잡하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운동량 보존식 P 보존을 우리가 이제 식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M1 V1 A죠. 이게 이제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M1, M2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 속도가 충돌 직후의 속도가 B가 됐습니다. 이게 P 보존이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우리가 이제 또 만들어주죠. 그러면 충돌 직후에는 2분의 1 M1, M2 속도가 VB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이게 높이 올라가면 M1 더하기 M2가 mg 높이 h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VB를 구하면 루트 2GH가 구해집니다. 여기 M1, M2 이렇게 약분되고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루트 해주면 이 값이 구해지죠.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M1 더하기 M2 루트 2GH로 바꾸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1A는 양변을 M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M1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루트 2GH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돌 전의 총알의 속력을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H만 알면 그리고 M1, M2의 비율 정도만 알면 비율보다는 실제 값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질량과 충돌 후에 올라간 높이만 알면 V1A를 즉 충돌 전의 총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루트 H에 비례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2차원 충돌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볼 텐데요. 질량 중심은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 9.6절 218페이지 9.6절에 아니 218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로 보자면 212페이지죠. 9.6절에 질량 중심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질량 중심을 구하는 식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9.28식을 보면 되겠네요. 두 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M1과 M2가 있을 때 M1의 좌표는 X1이고 M2의 좌표는 X2인데 그러려면 이제 원점이 정의가 돼 있어야겠죠. 원점이 정의가 돼 있고요. 이 원점에서
자, x1, m1과 m2가 이렇게 있는데 m1, m2 요게 오른쪽 그림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림을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9.13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 원점이 이렇게 이제 원점이 제시가 되어 있고, 즉 좌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M1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거리가 x1인 지점. M2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 x2에 있는데 요 경우에는 둘 다 이제 플러스예요. x1도 플러스, x2도 플러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원점을 요런 점으로 원점을 잡아버리면 x1은 마이너스가 되죠. 예를 들어서 x1은 마이너스 1.5, 뭐 1.5m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값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 안 되고, 왜냐하면 원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원점이 잡히면 좌표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1과 x2가 주어져 있고 m1과 m2가 주어져 있으면 이 질량 중심의 좌표 xcm이죠. 요걸 구하는 방법은 일단 모든 질량, 전체 질량분의, 자, 아래 이제 질량이 나와 있으면 위에는 m1 x1, 즉 mx의 총합이에요. m1 x1 더하기 m2 x2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 중심의 좌표가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x1이 x2 또는 xcm이 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y좌표나 z축 좌표도 동일하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뿐만이 아니라 x의 질량 중심뿐만이 아니라 x, y축의 질량 중심도 입체에 대해서도 다 이제 구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보고 우리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9장의 연습 문제에서는 연습 문제 10번을 좀 봅시다. 여기 방망이로 야구공을 칠 때 나타나는 힘이 이제 F죠. 시간 T. 그래서 이걸 FT 그래프라고 하는데, FT 그래프에서 충격량을 구하고 평균 힘을 구하라. 요거예요. 그리고 예제에서 구해봤던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힘에 대한 그래프가 아예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요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되는데, 일단 높이를 보니까 1800, 18,000이죠. 18,000. 그리고 힘을 보니까 요게 가로가 이제 1에서부터 시작해서 2.5초까지죠. 여기 2.5초까지. 그러면 F는 1800이고 가로가 2.5인데 그대로 곱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충격량 I는 가로가 1.5초, 세로가 18,000 뉴턴 곱하기 2분의 1, 즉 2로 나눠줘야지만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00 곱하기, 요 계산은 9,000이죠. 9,000 곱하기 1.5 해주면 13,500이 되겠죠. 13,500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격량은 계산이 됐고, 평균 힘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 충격량이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 이렇게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이게 어차피 이제 삼각형이기 때문에 평균은 어때요? 딱 절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18,000의 절반이 되면 바로 이제 9,000 뉴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도 되고, 여기에 F, 요 식에 의해서 FAVG를 직접 계산해 주는데, 시간은 2.5초가 아니라 이제 1.5초가 걸린 거죠. 2.5에서 2를 빼줘야 되니까 1.5초분의 13,500 이게 충격량이 되죠. 요걸 이렇게 뉴턴 세컨드에서 1.5 세컨드로 나눠주면 그대로 이제 9,000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니까 딱 그 절반이 충격량, 평균력이 되는 거죠. 평균 힘이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출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아래 12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이제 10번 풀었는데 이렇게 이제 푸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것도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도 똑같은데요. 좀 힘에 대한 그래프가 조금은 달라져 있죠. 역시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도 되고, 왼쪽에 삼각형 1번 면적, 2번 가운데 2번 사각형 면적, 오른쪽 삼각형 3번 면적 이렇게 이제 구해줘도 되겠죠. 아니면 잘 보시면 왼쪽 1번과 3번의 면적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 10번에서 구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구해줘도 됩니다. 어쨌거나 면적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면적을 구해보면 여기 2번만의 면적은 힘이 4고 그리고 시간이 1초가 걸렸죠. 그러니까 4 뉴턴 세컨드가 구해지고, 1번과 3번의 면적을 더해주면 높이가 4고 그리고 시간이 4초가 걸린 거죠. 1, 2, 3, 5니까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8이 되겠죠. 전체 충격량은 12 뉴턴 세컨드가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5초 시간 동안에 충격량을 구한 A번 문제가 되는, A번의 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평균임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전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2 뉴턴 세컨드를 5초로 나눠주게 되면 2.4가 되겠죠. 2.4 뉴턴이 평균 힘이 되는데, 여기서는 평균 힘 구하는 문제는 따로 출제하지 않았지만, 묻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B번에 만일 입자가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면 나중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자,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의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텐데요. 물론 이것들은 다 벡터가 되는데, 처음 운동량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I가 그대로 PF가 되겠죠. 운동량은 속도 곱하기 시간,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죠. M분의 I로 이렇게 이제 구해줍니다. 이제 질량이 나와 있나요? 예, 2.5kg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5kg 분의 이 충격량이 2.4가 12가 되겠죠. 2.4가 아니라 2.5kg 분의 12,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B번의 답은 이렇게 구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 미터 퍼 세크인 경우 나중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MVF였죠. 예. 그래서 이제 B 10번 문제를 구할 때는 요 과정에서 PI를 마이너스 MVI, 여기 이제 요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게 이제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요 값을 다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해보면 요걸 다시 한번 써보죠. I는 MVF-MVI가 되죠. 그래서 VF를 구하면 M분의 I 더하기 MVI 이렇게 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VF만 구할 거면. 그래서 M이 2.5가 되고요. I는 그대로 12 더하기 2.5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 속력이 왼쪽으로 2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 왼쪽으로 2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예, 잘 보이나요? 예, 그래서 요 값을 구해주면 요게 미터 퍼 세크로 나중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평균임은 이제 D번에 나와 있네요. 요게 이제 D번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잘 보시고, 요대로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출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은 다 100% 출제 대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탄성 충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성 충돌에 관한 문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요거를 문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 교재에 있는 문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문제를 아예 하나 새로 이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낼까요? 우리 앞에 한번 가보면 탄성 충돌이 나오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교재에 가서 잠시만요. 네. 탄성 충돌에 관한 그림이 이렇게 얹어 있을 텐데요. 그림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그림 보도록 하죠. 예제 그림 9.7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물체가 다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한번 요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질량 M1이 있어요. 질량 M2가 있고 그리고 M1이 오른쪽으로 초속 10m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M2는 왼쪽으로 초속 5m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 상대 속도, 즉 1번 물체가 2번 물체, 2번 물체가 1번 물체를 바라보는 속력은 초속 15m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V1i V2i 요거를 이제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V1i는 오른쪽으로 10이고 V2i는 왼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게 15m/s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M2가 M1을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얘를 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만약에 1번이 2번을 보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M2가 M1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은 2번이 1번을 본 속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초속 15m/s로 보입니다. 만약에 충돌 후에 V1F가 왼쪽으로 왼쪽이 아니라 V1F가 오른쪽이라고 계속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정해서 초속 5m가 됐다고 할까요? 5m. 속도가 줄어들었죠. 충돌을 전에는 10m로 가고 있었는데 충돌했더니 속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 V2F는 얼마일까?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이 2번이 1번을 봤을 때의 속도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요.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V1F 마이너스 V2F가 이때는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V1F는 이미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5로 주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V2F를 빼서 이게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니까 V2F는 20이 돼야겠죠. 5에서 20을 빼야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V2F는 얼마가 되냐? 얘는 20m/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질량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상대 속도를 가지고 문제를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잘 보면 또 쉬워요. 다른 문제 예를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충돌 후에 아예 왼쪽으로 마이너스 15가 됐다고 한번 해보죠. V1F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5m/s, 즉 왼쪽으로 초속 5m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5가 아니라 얘가 이제 마이너스 5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V2F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를 빼주면 10을 빼주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V2F, 즉 V2의 나중 속도는 그냥 10m/s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두 물체가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속력이 15가 되도록 그 둘의 속도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충돌 전에는 충돌 전이니까 가까워지는 15, 충돌 후에는 멀어지는 15.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 5가 되면 15로 멀어지려면 아예 20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탄성 충돌 문제도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연습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도로 문제를 냈는데 꼭 이 문제 꼭 풀어보세요. 출제를 하겠습니다. 출제한다고 하면 저는 출제합니다. 예. 그래서 기말고사의 9장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10장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볼 텐데 10장이 내용이 아주 많죠. 잠시 이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